부동산이라는 걸 하기 전부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봤는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채권이든 뭐든지 간에 그 시장이 내려갈 때 리스크는 다 떠안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향 하나는, 제가 월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는 몰랐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집을 사셨었고, 그렇죠. 그게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 방법밖에 모르는데 중간에 집값이 정부 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이 되게 심하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맞아. 제가 이렇게 해서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건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두 가지 아빠 중 가난한 아빠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가난한 아빠가 사실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쵸. 주 의회 의원 뭐 이런 데까지 가셨던 분인 건데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제가 실제로 제 친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제 친구한테 그게 말했던 게 그 집을 사기 한 2개월, 3개월 전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마지막 그 신용대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는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거의 뭐 떠밀려서 샀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신용대출과 가족분들, 친척분들 돈도 이렇게 차용을 하고 좀 해서 전세까지 껴가지고 갭 투자를 한 거네. 서울 그쵸. 아파트에 갭투기꾼이죠. 한 몫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네. 전세로 거주하는 거고. 네. 집을 또 샀으니까 그럼 그때는 투자 생각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때는 뭐 일단 실거주할 집이 필요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있을 집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하고 나서 그럼 거기 나중에 거주도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 곧 들어갈 일단 생각입니다. 잡아 놓는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전세 가 끝나면 저희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거주할 집도 생긴 거잖아. 그럼 열심히 빚 갚으면서 계속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끝내고 나니까 이게 부동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던 건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저 그때는, 그 전에는 전세라는 그 형태로만 해봤는데, 매매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의 전세 세입자를 받아보고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쪽 방향이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후랭이 TV였나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 나온 거? 네. 그거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걸려드셨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제가 유튜브에 막 그런 부동산 관련 이런 걸 찾아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봤는데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공감이 돼요. 네. 되게 이상해요, 제가. 네.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네. 저것만 한다고? 친구랑 뭐 네. 얘기할 때는 썩은 빌라라고 하는데, 네,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지하 썩은 빌라만 하신다고? 근데 저게 지금 된다고?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다 모든 것을 다 집에 넣었어요. 털어 넣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자본을 조금씩 모아가야 됐던 상황이었고, 네. 이게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영상 보자마자 궁금해져가지고 작가님 책을 주문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선생님 뭐 그냥 가볍게 좀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죠. 막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괜찮겠다 생각한 빌라 투자 월세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작가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논리의 빈틈이 없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에 끝에 서 계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진짜 좋다. 인정받는 기분이 좀 드네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투자 방향에 있어서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건데, 요새 그러잖아. 네, 요새 이제 좀 많이 힘드신 분들, 경매 시장도 맞아. 아무래도 경매 물건도 좀 더 많이 나오는 맞아, 느낌이 맞아. 있고,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좀 적어진다는 느낌도 그렇죠. 있고. 아마 선생님 딱 입찰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제일 피크였어요, 내 생각에. 작가님께서 요새 너무 많아서 약간 가기가 싫어진다, 약간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어쩌면 경매 입찰장 안의 분위기 정점일 때라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느껴지죠. 물건도 분명히 좀 많아지고 요새도 사람 많은데 낙찰가가 10명 막 들어와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낙찰가가. 진짜 그래요. 저가격으로 받아가신단 말이에요. 약간 다른 사람이 저 단독을 볼 때 그 느낌이,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시장이 사그라들긴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주기가 있는 건데, 떨어질 때 여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안정성을 갖고 가는 데는 나랑은 맞지 않겠구나 생각을 좀 하신 거구나. 부동산이라는 걸 하기 전부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봤는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채권이든 뭐든지 간에 그 시장이 내려갈 때 리스크는 다 떠안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향 하나는 주식에
주식에서는 ETF였고 주식에서 ETF를 아무 생각 없이 동일한 금액을 끝까지 매수한다. 그게 제 투자 방향 첫 번째였고, 그리고 작가님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논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주식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ETF 매입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장 그 변동성이라든지 별로 상관이 없고, 네. 그리고 ETF에서 이제 많이 보면 똑같아요. 네, 네.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ETF에서는 ETF 배당금이 여기서는 원래 월세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ETF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수익률은 이게 뭐 아직은 월세가 안 나가서 감이 아직 없으시겠지만 그만큼 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그쵸. 바쁘신데 이렇게 사모님하고 오는 거 뭐 시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률은 차이는 꽤 클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ETF도 당연히 품이 되게 적게 들고 손쉽고 장점이 있지만 뭔가 실물이 없어서 뭔가 느껴지지 맞아. 않는 그런 느낌? 이거는 느껴지는 게 너무 크니까 네네. 직접 사람을 만나고 직접 경매를 하고 또 제가 워낙 병원에서 특히 그 응급실이라는 곳에서 또는 제가 이제 가끔 중환자실을 보기도 하니까 중환자실이라는 그런 한정된 구역에서 일을 하다가 임장을 다니고 법원을 다니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또 약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병원 안에 네.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그런 분위기를 아예 모르니까 사모님도 간호사 하셨다고 들어서 같이 응급실에서 일해서 잘 알아요, 서로. 아 그렇구나. 그 응급실이란 곳이 왠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리고 어쩌면 죽음이라는 곳에 좀 가까운 곳에서 선생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전 조금 들어서 네.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들 같은 게 나는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환자분한테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거를 좀 벗어나서 또 여기는 트여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네. 도심 쪽에 또 요새 안 가잖아. 이렇게 좀 논과 밭이 있는 쪽으로 많이 오니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되게 정적인 그런 투자 맞아, 방법과 맞아. 이게 되게 동적인 투자 방법. 맞아요. 수익 흐름이나 이런 거는 정적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는 일 자체는 되게 동적인. 맞아. 네. 생각보다 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라기보다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잘 맞는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선생님. 워낙 책상 머리에서 하는 거는 이제 30몇 년 했으니까. 소액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느껴지는 게 직업이 안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굳이 또 이 투자에서까지 안정성을 생각하는 부분도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 제 성격이 워낙 안전제일주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고, 그걸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제 직업이 안정적이고 제 수입이 괜찮을수록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저에게 너무 많이 기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면 사실은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부담을 지을 수는 있는데 내가 없어졌을 땐 어떻게 될지가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